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주 무더운 여름입니다. 저도 방에 이제 선풍기를 켜놓고 방송을 하는데 날이 비까지 이제 올 것 같아. 습도가 또 몰려오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습도까지 또 몰려오면서 전쟁이 하나 더 추가되는데 여기에 주식만 좋다면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네, 돈만 벌 수 있다면 이 무더위 정도는 에어컨 비용 10만원 더 내고 시원하게 지내는 게 낫겠죠? 네, 이번 주는 강력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마지막 돌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 이게 지금 시장을 가장 강하게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안이죠. 상법 개정안 속에 자사주를 소각해야 된다는 그 강력한 규정, 이걸 넣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시장의 가장 큰 키포인트다. 이제 국내 시장은 이렇게 되고, 미국 시장은 골디락스가 지속되죠. 네, 트럼프가 BBQ도 BB 빈지 아름답고 예쁜 그 법안도 다 통과가 되고, 모든 국가를 브라질 50% 때리고, 일본 25% 때리고, 한국 25% 때리고, 아시안 국가들 30% 40%씩 때리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면서 시장을 미국 스타일, 미국에 맞게 이끌고 간다.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다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그 다음에 WTI 유가에 대한 컨트롤, 이 두 가지가 바탕이 되고,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미국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미국 국채를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또 국가들과 협상을 하면서 우리나라한테도 미국 국채, 일본도 미국 국채 사달라, 대만도 사달라, 중국도 사달라,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금리는 상승보다는 박스권 안에서 같이 움직임,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그리고 풍부하게 풀린 골디락스,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따라서 이번 주는 어떤 순환매에 대응해야 될 것인가. 모든 게 다 올랐죠. 모든 게 다 돌아서 심지어는 우리 한국에서는 탈 플라스틱까지도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번 주에는 어느 것이 또 승리자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상법 개정안에 발을 딛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상법의 가장 개정안에 힘을 받을 자사주 소각, 배당 증가, 배당 비과 분리과세,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주들이 또 다시 돌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우리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로 연결되는 반도체 그 서프라이 체인에 대한 수혜주들, 이런 것들이 아직 바닥에 좀 머물러서 이제 튀어 올라오는 게 이수페타시스, 이 정도죠. 네, 이 정도인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떻게 또 추가로 다른 녀석들을 머리끄댕이를 끌고 올라오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몇 개 안 남은 업종이 2차전지, 석유화학,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음 통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요? 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과연 이런 것들이 순환매로 돌아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할 것도 많고, 체크해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도 많은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 미국 시장을 한번 볼까요? 미국은 다우는 마이너스 0.63, 나스닥은 마이너스 0.22, S&P 500은 마이너스 0.33, 모두 좀 조정을 받는 날이었다. 그렇죠? 올라갔다 빠지고 보합에 오면 또 두들겨 맞는 그러한 모습. 상당히 시장의 분위기가, 주가가 조정되는 그러한 모습.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특별하게 시장에 악재는 없었다는 거죠. 악재가 있었다면은 캐나다 35% 때린 거하고 브라질 50% 때린 거, 여기에 대한 반발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장을 폭락시킬 만한 악재는 아니었다. 충분히 조정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장세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S&P 500 주가는 5년짜리인데 이제 전고점을 뚫고 가장 역사상 높은 6,259까지 올라왔죠. 이게 21선인데 20일 이동평균선, 이게 10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네, 이게 20일 이동평균선인데 평균선에서 많이 벌어지는 모습, 이미 100일도 뚫고 올라오는 모습, 이러한 등락이 좀 심하고 거리가 있는 것들은 나중에 조정받을 가능성, 약간 밸류에이션에 대한 조정받을 가능성, 너무 고평가됐다, 빠르게 움직인다, 이 정도는 이번 주에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은 언제 나올지 우리는 모르죠. 시장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트리거가 발생하면
쏟아져 나올 확률이 있는데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번 주는 막 쫓아가면서 사기보다는 올라오면 소폭 이익을 실현시키고 현금을 좀 들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현금 캐시를 한 30% 정도를 마련하는 주가 이번 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20일 이동평균선과 100일 이동평균선 위에 나스닥이 연중 역사상 최고 고점인 2585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미국 증시를 보면 뉴욕 증시 트럼프 전방위적 관세 원포에 움찔했다. 네, 살짝 차익 매물이 나온 거죠. 약세 마감했다. 뉴욕 3대 지수가 약세로 마감을 한 거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의 35%, 나머지 국가 20% 안팎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졌다. 다만 겟 하락으로 출발했던 주가 지수는 협상 여지가 있다는 기대감에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트럼프는 자신의 트루소셜 계정에 캐나다에 보낸 관세 서한을 공개를 했죠. 네, 마크 칸이 캐나다 총리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캐나다에 부과된 관세율을 35% 책정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관세 서한도 곧 공개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트럼프는 미국 MBC와의 방송과 인터뷰에서 나머지 모든 국가에 15%든 20%든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 비율을 정하고 있다. 전방위적 관세 살포를 예고했죠. 이 같은 소식에 뉴욕 증시의 주요 주가 지수는 낙폭을 키운 채 개장을 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또 하락하면서 결국은 돌아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관세가 발효된 시점이 8월 2일로 협상 기간은 남아있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결국 고일 관세에 직면하게 된 점은 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했다. 오늘 지난 금요일 악재를 찾으려면 이 정도 찾았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네, 이번 주는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미국 소비자 물가 등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CPI 지수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된다. 이는 시장의 변동성을 더 불어넣을 수 있는 재료들이다. 아까 제가 말했죠. 약간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간 것 같다. 여기서 살짝 크게 조정받지 않지만 CPI가 우리가 생각보다 높게 나온다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트럼프가 브라질과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페드는 금리 인하가 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중이다. 특히 브라질과는 많이 마시는 커피부터 오렌지 주스까지 상당히 수입이 많죠. 오스탄 구스비 미국 시카고 연문 총재는 캐나다와 브라질에 대한 관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고일 관세는 연준이 감망하도록 하는 압박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쉽게 금리를 못 내리는 원인을 트럼프가 제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돌려서 깐 거죠. 이날도 엔비디아는 0.5% 상승하며 4조 달러 선을 지켰습니다. 엔비디아가 위너로 나타난 거죠. 알파벳과 아마존, 테슬라는 1%대 강세. 애플과 메타, 브로드컴은 안팎으로 하락.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지만 크지는 않았다. 또한 금요일날은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면서 과상화폐 관련주도 상승세로 이끌어갔습니다. 비트코인의 미국 최대 기업인 스트래티지 주가가 3% 올랐으며 비트코인 채굴업체인 마라홀딩스의 주가도 강보합이었다. 기타 청바지 브랜드 리바이스 스트라우스 주가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며 11% 급등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영국 에너지 BP는 2분기 원유 트레이딩 부분의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며 3.35% 올랐다. 또 이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50% 관세에 대해서 화가 났죠. 네. 미국이 브라질에 부과한 관세가 발효되지 않도록 나는 싸울 것이다. 관세가 발효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미국 시카고 CMA 패치 워치 툴에 의하면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9월 기준금리를 25% 인하 확률을 62.2%나 반영한 중이다. 9월은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이날 트럼프는 또 파월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형편없다. 네. 미 텍사스 홍수로 121명이 숨진 뒤 현장 방문 전 회견에서 그가 형편없이 일한다고 생각한다. 기준금리를 3%포인트 더 내려야 내리지 않아서 손실이 막대하다. 미국은 분명 모든 면에서 세계 1위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만든 모든 것이 제롬 파월 탓이다. 항상 자기에게 불리하면 어느 상대를 하나 정해서 집중적으로 그쪽에 시선을 돌리고 그쪽에 이제 분풀이를 하는 거죠. 네, 상당히 나쁜 놈이죠.
연방 대법원 지난해 패드 이사는 행정부 아닌 독립적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할 수 없음을 판결했다. 지난해 패드 이사는 행정부 직원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대통령 임의로 해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고유한 독립된 공간이다. 이렇게 하면서 해임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파월을 공격하는 게 패드, 연준의 리노베이션을 한 것 같아요. 좀 건물 안을 고치고 못하는데 이게 보고하는 것과 좀 다르다. 이런 꼬투리를 하나 잡아가지고 파월을 공격하는 지저분한 모습을 우리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 코스피 한번 봅시다. 우리는 3157까지 올랐죠. 이게 여기가 3336인데 3300까지는 일단 무조건 갈 것 같다. 여기서 이제 두들겨 맞고 내려올지 아니면 올라갈지는 분기 실적에 달려 있다. 하반기, 그 다음에 미국에서 발표될 금리 인하 가능성, 소비지수, 그렇죠? 소비심리, 소비지수, 경제성장률, 제조업지수 이런 것들이 시장의 추가 상승을 결정할 것 같다. 여기에 8월 15일경에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시장의 추가 상승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박스권 안에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 바로 3300까지 뚫고 가기에는 어려울 확률이 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조심하자. 이번 주는 좀 조심해서 상당히 자기가 먹었던 것은 이익 실현을 하고 많이 터졌거나 물려있는 것들은 견뎌야 되죠. 또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면 단타로 치고 빠지자.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코스피는 4%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3.2, 유로스닥 600보다, 홍콩 항생보다 모든 면에서 한국이 1등입니다. 네, 지난주 한국이 많이 올라간 것은 은행주, AI 반도체, 전력기기 이런 것들이 미국보다 더 올라간다. 이게 이제 KB금융이 JP모건보다도 올 1월 1일부터 YTD로 더 올라갔고 이게 이제 SK하이닉스도 엔비디아보다도 더 수익률이 좋죠. 네, HD, 현대일렉트릭은 GE 번호바 이거 뭐 전력기기만 살짝 현대보다는 더 좋은 거 나머지는 모두 한국 기업들이 좋다. 네, 미국보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형보다 나은 화장품에도 아모레 퍼시픽이 네, 실리콘트 APR 네, 이런 것들을 이기는 모습. 네. 다음에 농심보다는 삼양식품이 네, 농심이 형이죠. 삼양식품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호텔 신라, 파라다이스, 이게 이제 롯데관광이네. 롯데관광, 이게 파라다이스, 이게 호텔 신라. 다 아우들이 이겼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아모레 퍼시픽, 이게 APR이겠죠. 이게 APR이고, 실리콘트고, 아모레 퍼시픽이고, 네. 모두 아우들이 형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아우들은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가고, 그 다음에 리뉴얼도 잘하고, 현재 트렌드에도 잘 맞고, 그리고 변화도 빠르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님들보다 먼저 시장 투자자들에게 어필한 효과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5월은 1.1조를 샀고 6월은 2.7조, 7월은 지금 0.7조를 샀죠. 0.7조. 3분의 1이 지나갔는데 그러면 2.1조, 2.5조 정도는 충분히 외국인들이 더 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일주일 동안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5,737억을 샀는데 금융투자, 증권하고 기타 금융기관, 연기금, 기타법인 이런 쪽에서 이제 토해내는 모습이 나타나죠. 투신과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사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은 코스피에서 팔았죠.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개인, 외국인, 금융투자. 이게 1개월이네요. 네, 코스피 1개월은 개인, 외국인, 금융투자. 1개월 동안 반대로 보험, 투신, 은행, 기타 금융기관, 연기금, 기타법인은 다 매도를 했다. 우리나라 코스피는 최근 1개월간 전부 셀이다. 반대로 개인, 외국인, 금융투자는 바이다. 아주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 이쪽은 고평가를 좀 들어했던 것 같고 이쪽은 더 간다고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은 확실히 외국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4,4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개월간은 외국인은 4,000억을 팔았죠. 개인이 9,200을 사고 최근에 와서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코스닥 상승의 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좋게 볼까요? 우리나라의 펌프질,
우리나라 정부의 AI 살리기라든지 다음에 다양한 어떤 그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전력 에너지 고속도로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것들을 여러 가지 있죠. 알리백, 이게 생각이 나. 알리백 같은 것들을 새로운 어떤 공단 산단을 추진하겠다. 이러한 정책들이 상당히 코스닥 기업들에게 효율적이고 도움을 준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다양한 펌프질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코스닥 쪽으로 많이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공략하는 게 나아 보이죠. 네, 증시 자금 현황을 봅시다. 증시 자금로요. 고객 예탁금 65조. 네. 빠졌다가 올라갔다 다시 앞으로 좀 내려오는 이익 실현이 있었다는 거죠. 다음에 신용잔고는 얼마입니까? 20조. 제가 고객 예탁금의 30%가 신용잔고의 맥스인데 지금은 22조 정도 돼야 맥스 30%가 되는데 아직까지 2조 정도 여유는 있다. 따라서 신용잔고가 고객 예탁금의 30% 이상을 넘어가면 항상 주의해라. 그럴 때는 단기 차익 거래가 차익 매물이 나오더라.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반대일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물량이 쏟아지면 신용잔고에서 계속 매도를 부르는 그 악순환도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조심하면서 움직여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죠. 많이 먹기보다는 이익을 지키는 게 더 나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미수급 이게 이제 차익 공매도 잔고는 올라가죠. 네. 차익 공매도 잔고는 올라가고 미수금 잔고는 박스권에서 올렸다 내렸다 큰 문제는 없는데 차익 공매도가 느는 모습은 상당히 좀 위협적이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신용 융자 잔고 앞에서 말했죠. 22조를 넘어서면 위험하다. 그렇죠? 예. 예탁증권 담보금융 잔고도 올라가는 모습. 예탁증권 담보용 융자 잔고도 올라가는 모습. 전체적으로 좀 버블과 그리디 탐욕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래대금도 굉장히 중요한 24년 평균 거래대금 20조인데 지금은 거의 30조 근처까지 올라갔다 40조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슬로우했는데 거래대금이 굉장히 한 2배 가까이 느는 모습. 거래대금이 늘면 뭘 사야 되죠? 당연히 증권주를 사야죠. 그래서 증권주의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놈에서 한국금융지주, 다음에 미래에셋증권은 꼭 가지고 가자. 여러 번 강조드리죠. 네, 투자자별 순매수를 보면 외국인들은 알테오젠을 많이 썼습니다. 알테오젠, SK하이닉스, 기아, 삼성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수페타시스, 현대로템, 파마리서치, 달바글로벌, HD현대 이런 쪽을 많이 알테오젠을 이제 코스피로 옮겨간다는 그러한 호재 또 다양하게 예로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알테오젠을 꿈틀꿈틀 35만원대부터 꿈틀꿈틀 45만원대까지 거의 붙여버린 거죠. 네. 기관들은 삼성중공업, 삼성 SDS, LIG 넥스원, LG에너지솔루션, 삼성물산, 알테오젠, LG화학, SK스퀘어, 신한주주, 현대모비스, SK스퀘어, 신한주주, 다음에 LG화학, 알테오젠 이런 쪽이 주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한번 봅시다. 밸류에이션. 제가 우리나라 퍼가 12.6배가 되면은 코스피가 4천이 될 것이다. 지금 10배죠. 10배에서 살짝 올라와 있는 것. 어떤 데는 9.8배로 보는데 저는 한 10.2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앞으로 12.6배가 되면 4천인데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온화 강세, 주주환원 기대 등으로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가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 주가 수익 퍼가 12.6배를 적용하면 코스피는 4,000포인트가 가능하다. 12.6배, 약 13배 가야 4,000포인트가 되는데 이 배 퍼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10배다. 그래서 에스티메이트 펀지, 트레일링 펀지 모르는 트레일링 퍼로는 9.8배, 다음에 향후의 12개월 추정포로는 10.2배로 보는 것 같아요. 한국 9.8배, 일본 11.4, 중국 11.4배, 미국 22.5배, 일본과 유럽은 14.7배, 14배에 머물러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12배까지 갈 여유는 있는 거죠. 이게 트레일링.
그 다음에 12개월 후 에스티메이트 포는 이제 우리 추정포는 12배를 10배를 넘어선 거죠. 네, 10배를 좀 넘어서서 10.2배까지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EPS도 300조까지 올라오는 모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채권금리 한번 볼까요? 네, 채권금리. 네, 미국 국채 10년짜리는 4.416, 캐나다 10년짜리는 3.499, 브라질 10년짜리는 13.865. 여러분 브라질 금리 오랜만에 보시죠. 브라질 채권 10년짜리가 13.865. 독일은 2.680이네요. 2.680. 프랑스가 3.415. 영국 10년이 4.63. 스페인 10년이 3.31. 이탈리아 10년이 3.6. 영국이 생각보다도 불안한 모습, 국채 10년에서 모습을 보이는 길트화가. 네. 다음에 아시아는 일본이 1.5. 그렇죠? 호주가 4.3. 홍콩이 2.97. 이렇게 10년짜리 국채금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2년짜리는 3.892, 네, 2.1bp 상승했고 10년짜리는 4.416, 6.7bp, 20년짜리가 8.8, 30년짜리가 8.7. 금리가 크게 오르는 모습. 이게 아마 이제 적자구채 발행이라든지 향후의 인플레이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리기에는 9월까지 가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금리를 위로 밀어 올리는 것 같아요. 네. 수급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금리가 내려올 요인이 없었다. 그래서 미국 국채 10년짜리가 항상 4.3, 4.2 정도 바닥 찍고 4.5까지 왔다 갔다 하는 대꾸받고 하는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아시아, 일본을 제외한 포. 이게 이제 아시아, 일본을 제외한 포가 약 15배 근처 14.8배 정도 있고요. 네, 한국은 10.2배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 EMBI, 이머징 마켓 본드 인덱스인데 이게 이머징 마켓의 국채들만을 모아놓은 건데 미국과의 스프레드가 좁혀지는 거죠. 네, 서로 미국 금리와 그 다음에 아시아 타 국가의 이머징 마켓의 국채금리가 서로 좁혀지는 모습, 스프레드가 많이 주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날 달러 지수는 97.530, 0.22% 강세의 모습을 보였네요. 바닥을 95 정도, 96 정도 찍고 다시 살짝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이머징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 자금이 또 어떻게 변할지 좀 궁금해질 것 같아요. 달러가 강세면 또 튕겨져 나가고 아웃플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시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WTI는 2.82% 상승해서 68.45달러에 끝이 났습니다. 테슬라의 가격은 313.51달러, 1.17% 상승을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앞에서도 약점 164.92달러, 0.82달러가 상승하고 0.5% 상승했죠. 200달러까지는 한번 가보자. 8월 15일 날 실적 발표가 있죠. 네, 이날을 우리가 이때까지 기대감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들고 가자. 네, 제가 좋아하는 팔란티아는 142달러, 빠졌다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달러까지 가자. 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시장에 아주 키 핫플레이스가 되는데 비트코인은 11만 7,371달러, 네, 0.04%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무엇을 사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우리 조방원 한번 봅시다. 조선 방산 원전은 박스권 속으로 들어갔다. 박스권 속으로. 다시 한번 박스권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는 박스권 트레이딩 정도만 하지 여기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이제 하나오션이죠. 네, 이렇게 기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면 박스권 트레이딩이죠. 박스권 트레이딩. 하나오션은 박스권 트레이딩에 갇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대중공업도 박스권에 안에 들어왔죠. 네, 현대중공업도 박스권 트레이딩. 최근에 신조선가를 보면은 신조선가는 살짝 올라가다 옆으로 기죠. 중고선가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다가 옆으로 기는 모습. 네, 크게 V자를 형성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 중국 내수의 후판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 이게 이제 다행인 거죠. 네, BDI 지수는 올랐다 내려왔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크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살짝 빠졌다가 옆으로 기는 모습. 전체적으로 이 조선 쪽에서는 좀 슬로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VLCC 어닝스. VLCC가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우리가 VLCC라 그러는데 VLCC 어닝은 뭐 그렇게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박스권에 갇힌 모습. 다음에 아프라막스 어닝
관련된 배의 크기도 좀 가격이 좀 빠지는 모습, 은행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LNG 174K CBM, 네, LNG 스팟 운임도 빠진 후에 살짝 올라왔지만 그렇게 또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다. 운임은 전체적으로 하락 후에 옆으로 기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은 6월 글로벌 신조선 발주는 YOY로 80.7%나 감소한 256만 CGT를 기록하고 있다. 네, CGT. 올해 상반기 글로벌 신조선 발주는 YOY로 54.5% 감소한 1938만 CGT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은 이야기죠. 한국 마켓 시어는 17.2에서 25.1% 상승. 이게 이제 시장에 이미 녹아들어가 있는 거죠. 클락슨 신조선까지 쓰는 지난해 말 대비 1.1% 하락. 전체적으로 조선 관련된 뉴스들은 전부 다 정체되어 있는 상태, 멈춰져 있는 상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은 YTD로 보면은 하나오션이 105.56%, 나머지는 뭐 33.2, 27.3, 22.3, 야,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모두 30%에서 20%대의 낮은 수익률. 올 1월 1일부터 이건 굉장히 낮은 수익률이죠. 하나오션도 100%는 낮은 수익률입니다. 지금 200%, 300% 가는 업종이 세고 셌는데 이만큼 조선이 뭔가 정체 상태에 걸려 있다. 모든 게 다 선반영이 된 후에는 기는 모습에서 조선은 사지 말고 단기 트레이딩만 해라. 이게 여러분들이 드린 제 조언이죠. 단기 트레이딩. 네,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형적인 헤드앤숄더로 이제 조정 속에 들어가는 거. 박스권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아 보이죠. 현대로템도 조정 속으로 들어갔다. 네, V자로 올라갈 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네, 완전히 헤드앤숄더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죠. 헤드앤숄더 전부 다 조정 속으로 들어가서 V자로 올라오기는 힘들 것이다. 네, 다음에 온전에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는 쭉 올라가는 게 얘도 이제 조정 속으로 들어가고 있죠. 뉴스케일 파워도 조정 속으로.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도 조정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조정 속으로. 네, 6만원에서 7만원 사이에 조정. 박스권 트레이딩만 가능할 것 같다. 오늘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나 온전주, 조선주, 방산주는 다시 한번 따로 유튜브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의 리더는 누구냐? SK 하이닉스죠. 네, 돌아온 AI 모멘텀, 다음에 외국인 수급, 퍼가 7개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싼 가격, 그 다음에 상당히 좋은 실적.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의 매력이다. 그렇죠? 네, 시총도 삼성전자 370조, SK 하이닉스 210조, 50한 7, 8%까지 쫓아온 거죠. 그래서 300조까지는 쫓아올 것 같다. 네, SK하이닉스가 300조까지. 그 다음에 얘가 한 400조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따라서 SK하이닉스를 35만원까지는 더 들고 가자. 네, 35만원까지 더 들고 가자. 퍼도 삼성전자는 14배인데 SK하이닉스는 7배. 수익률도 좋고 퍼도 낮은데 누가 삼성전자를 사겠습니까? 하이닉스를 사는 게 맞죠?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음에 최근에 눈에 띄는 게 이제 이수 페타시스가 4조가 좀 넘었는데 이 32,000원짜리가 6만원까지 100% 수익이 난 거죠. 네, 쭉 상승을 했는데 과연 여기서 이제 좀 길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받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봐서는 조정을 좀 받을 확률이 높아 보여요. 조정을 받고 다른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 따라서 이수 페타시스를 쫓아가면 안 될 것 같다. 다른 종목을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스페타시스는 AI 가속기 수출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데이터 센터 건설 증가에 따라서 AI 가속기와 네트워크 스위치형 고사양 PCB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수주잔고도 좋고 캐파 증설도 좋고 이러한 것들이 이스페타시스를 콕 집어서 다른 건 안 올라가는데 이스페타시스를 100% 끌어올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다음에 우리가 반도체층에서 SK 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또 하나의 눈에 들어오는 게 이오 테크닉스죠. 시총 2,634억짜리 21만 4천원까지 올랐는데 전형적으로 바닥을 치고 쭉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 전고점이 이제 25만원대에 걸려있는데 여기까지는 상승하게 보여요. 이오 테크닉스의 상승 원인은 SK 하이닉스가 HBM4용 웨이퍼 절단 공정에 펜토초 레이저를 도입할 거란 소식에 관련 장비 공급사인 이오 테크닉스가 올라갔다. 펜토초 레이저 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이
기술력이 있는 그러한 레이저 장비가 필요한데 동사가 이 장비를 공급을 하면서 이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21만 4천 원까지 올라갔는데 25만 원까지가 목표이다. 네, 더 들고 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펨토초 레이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처음 들었죠? 펨토초 레이저. 저도 이제 처음 들어봐서 보니까 무슨 일이냐. 천조분의 1, 천조분의 1초 단위로 초정밀 기술로 민감한 피부 부위의 적용, 주변 주위의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정도로 고정밀 시술이 가능한 특징. 펨토초 레이저가 이런 특징이네요. 네. 아주 천조분의 1초 단위의 초정밀 기술. 와우. 펨토초 레이저. 펨토가 천조분의 1이네요. 네. 와, 대단하네요. 천조분의 1의 아주 정밀 가공. 네. 이 정도의 초정밀 기술이 바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다. 이게 이제 HBM4 웨이퍼 절단에 사용되는데 동사가 이 장비를 납품을 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크게 오른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차세대 메모리 제조를 위해서 웨이퍼 절단 공정을 바꾸는데 6세대 고도역형 메모리 HBM4와 400단 이상의 낸드 프레시 메모리를 만드는 웨이퍼가 점점 얇아지고 기존 공정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펨토초, 네, 10천조분의 1까지 가공할 수 있는 그러한 레이저, 이 기술을 들이고 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펨토초 그룹밍 및 풀컷 공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레이저 장비 업체와 새로운 웨이퍼 절단 장비 공정 평가 프로젝트를 타진 중인 것을 알고 있다. 이게 누구냐? 이오 테크닉스라는 거죠. 네. 펨토초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그래서 25만원까지는 들고 가자. 네, 다음에는 한국금융지주 코스피 3000시대 개막이다. 네, 결국은 예탁금 추이, 정기예금과 증시 예탁금 추이, 일본 기업의 가치 제고 조치 이후 증권주 주가 추이가 엄청 올랐다는 거죠. 따라서 증권주,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폭증하면서 수익을 얻는 것은 미래에셋과 한국금융지주, 여기에 자사주 소가, 배당 증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회사, 미래에셋증권과 한국금융지주를 더 가지고 가자. 일단 한국금융지주는 10조가 목표라고 지금 8조 8천인데 일단 10조 뚫고 저는 15조까지 더 보는데 미래에셋증권 20조까지 가자. 이게 제 생각이죠. 다음에 최근에 알테오젠이 글로벌 빅파마들의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다. 코스닥 내 알테오젠 최대 비중은 7%에서 현재 5.9%까지 좀 빠졌는데 산도주 SC 시밀러 계획이 공개되면서 타 바이오 시밀러와의 추가 계약 기대감으로 동사가 올라가고 있다. 알테오 비중이 좀 빠졌죠. 그래서 여기서 코스피로 옮겨가는 그러한 효과도 있고 모멘텀이 있고 다음에 글로벌 빅파마들의 러브콜 산도주와의 다양한 애로 이런 것들이 열리면서 동사가 다시 가동을 해서 44만원까지 올라왔는데 50만원까지 일단 기다리자. 50만원은 팝시다. 이건 너무 지치니까 목표는 50만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알테오젠 50만원까지 존버. 다음에 파라다이스죠.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여름 휴가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중국이 돌아온다. 말할 것도 없이 관광객 무비자 상시화 검토. 파라다이스의 월별 드로백 홀드율 추이. 네, 돈을 포카를 치는 사람들의 금액하고 따는 금액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수익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죠. 모든 면에서 파라다이스는 25,000원까지 들고 가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다음에 YG 플러스 그녀들이 드디어 블랙핑크가 돌아온다. 네, 블랙핑크 띄어 제가 들어봤는데 그렇게까지 당기진 않더라. 저는 띄어가 발표됐는데 뉴스 서문에서 와서 뉴스에 파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제 글로벌 시장의 반응을 보고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YG 플러스, YG 엔터보다는 YG 플러스가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일단은 12,000원까지 한번 보자. 네, 12,000원까지 40,000원 띄어놓고 12,000원까지 좋은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가켄바이오. 네, 인투셀의 그 사장님이 리가켄바이오에서 연구실장님을 하시다 회사를 만들었는데 ABL 바이오와 에로가 무산이 되면서 이제 리가켄바이오가 결국 이긴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린 거죠.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장대 양봉을 세우고 이게 이제 더 중간 정도 와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빠지면 다시 12만원까지 올라오는데 저는 일단 15만원까지 쭉 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5만원 오면은 그때 생각합시다. 리가켄바이오 신 플랫폼 전략을 발표를 했다. 시장이 조금씩 먹혀 들어가는 거죠.
네, 부국증권은 지금의 시총이 6,989억인데 자사주 비율이 42.7%다. 네. 4만 원대에서 네, 6만 7천 원까지 이제 한 배 올랐으니까 추가 상승할 것 같아요. 10만 원까지 기다리자. 부국증권 10만 원까지 홀딩. 네, 부국증권은 홀딩입니다. 한번 더 들고 와도 될 것 같아요. 네, 부국증권. 네, 솔브레인 한번 봅시다.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솔브레인이 치고 올라오는데 실적도 그렇고 모든 게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1조 5,145. 하지만 바닥을 이기면서 올라오는데 일단 22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다가 뒤끝이 약한 모습이 있는데 장대 양봉을 세웠으니까 추가로 상승할지는 봐야 되는데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뚝심을 좀 믿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외국인 투자세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죠. 네, 저평가돼 있다. 기술적 반등 및 저평가 이런 거로 되는데 동사는 반도체 시가의 그런 재료를 화학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HBM 관련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이 부각되면서 반도체 전반에 대한 기술 개선이 되는 SK 하이닉스의 물품을 납품을 하고 있다. 솔브레인 추가로 올라올 것 같다. 지켜보자. 네, 다음은 LNF도 한번 지난 금요일에 치고 올라오는데 2조 1063억까지 왔는데 11.32%나 올랐습니다. 5,900원이 오르면서 에너지 저장장치 ESS 공급 소식에 11%나 급등을 했다. LNF가 에너지 저장장치에 쓰이는 양극재 공급 MOU를 맺자 하루 만에 11% 급등. 네, 거래소에서 LNF가 11.32% 올라간 이유를 보면 ESS와 관련이 있다. LNF는 2차 전지 제조회사 SK온과 북미 지역의 LFP 배터리용 양극재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다. ESS와 연결된 배터리 양극재 공급을 위한 업무 체결. 이 배터리가 ESS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라는 거죠. 두 기업이 만들어내는 LFP 배터리는 향후 현지 ESS에 쓸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 ESS에 들어가는 거. SK온과 서로 협약을 맺었다는 거죠. 양극재 공급 협약.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한 솔브레인도 바닥을 치고 올라왔는데 과연 지속 가능 지구력이 있는가. 다음에 우리의 LNF도 과연 지구력이 있는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죠. LFP, ESS 시장으로의 확산은 되는데 이게 과연 동사의 목줄을 걸고 끌어올려질 것인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심 있게 보자. 정 살 게 없으면 이 종목들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바닥 더 빠질 건 없습니다. 그럼 이게 좀 모 애널리스트가 쓰신데 미국과 일본의 케이스를 보니까 잉여현금이 많은 기업이 많이 올랐고 배당 성향이 낮지만 점진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기업, 일본과 미국의 기업을 보니까 세 번 자본 효율성은 효율성이 낮아 재고가 필요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선택하고 한편 국내 치주 진화 정책 제도 개선을 고려시 최대주주 지분이 높다면 배당 확대 가능성이 높겠지만 분리과세가 들어오니까 최대주주 지분이 낮을 경우 자사주 보유비율이 높다면 소각을 보유비율이 낮다면 매입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1, 2, 3, 4 4개가 현재 자사주 매입과 배당 관련돼서 뭔가 미래에 외국인들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일 기업 리스트라는 거죠. 삼성전자, 네이버, 셀트리온, HM, 하이브, 코에이, NC소프트, DBIT, 한솔케미칼, 오닝IPS, LX세미콘, 대덕전자, 대부시스터스, 웹자연. 이 중에서 볼만한 건 네이버와 삼성전자, 다음에 하이브는 바닥 27만원 사야죠. 코에이 괜찮아 보이고 NC소프트도 괜찮아 보이고 오닉IPS, LX세미콘 이 정도는 괜찮아 보입니다. 네, 결론 봅시다. 강력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로 증폭될 전망. 주가가 미국발 관세 정쟁 8월 초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변수가 아닌 상수로 격화가 되고 있다. 희석되고 있다. 2분기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도 호재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선반영하기 시작했다. 9월에 내릴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선반영되기 시작한다. 조방원 이후 새로운 시장 리더주 찾기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게 가장 핵심인데 어렵더라는 거죠. 네. 밸류에이션 추가 상승 전망 현재 10배에서 12배, 12.6배가 4천이라고 그랬죠. 네,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 이번 주에는 너무 많이 올랐고 기업이 20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100일 이동평균선을 모두 다
등락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거래감이 너무 심하죠. 위리감이 심하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정이 온다면 CPI 발표인데 CPI 발표가 만약 우리 예상을 튕겨져서 올라간다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사라지고 주가가 조정을 받겠지만 CPI가 우리 예상 범위 내에 들어온다면 그것 플러스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이 좋다면 미국이고 한국이고 주가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좀 조심하자. 올라올 때마다 소폭의 현금 마련이 필요하다. 소폭의 현금 마련, 캐시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제 생각. 지금 많이 먹기보다는 더 올라오는 것을 대비해서 캐시 마련 20에서 30%의 캐시 마련을 좀 하자. 이게 제 결론입니다. 네, 추가로 이제 제가 종목 10종목, 추천 종목을 10종목을 뽑았는데 이 10종목은 저희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카페에서 다 올려놨습니다. 네, 다음 주는 7월 14일 미국 하원 지니어스 법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고 7월 15일 중국 2분기 GDP 발표, 미국 6월 CPI, 한국 시간은 15일 9시 30분이죠. 네. 화요일 날 CPI가 발표가 된다. 나머지는 보나마나 하고, 네. ASML 실적 발표가 수요일 날 있네요. 네. 목요일 날 소매 판매. 다음에 TSMC 실적 발표가 17일 날 있네요. 오. TSMC 실적 발표 17일, ASMR 16일, 다음에 미국 CPI 15일. 아주 중요한 날들이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나침반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투자하기 좋은 10종목을 추천했으니까 10종목 꼭 카페에 들어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서 일단 한번 들어와서 구경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료 카페니까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 오후입니다. 일요일 오후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한 주도 초반은 좋을 것 같은데 중반으로 갈수록 물량 출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단타와 현금 캐시 먹을 때마다 조금씩 덜어내서 좀 가볍게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다. 현금 20-30%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전략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